안녕하세요. 알파제이 보험계례부문의 정영주 보험계례사입니다. 연금수리학 관련돼서 어제는 1차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하고 KIFRS 1019 종업원급여를 했고요. 오늘은 연금수리에 대한 내용하고 기초 부분하고 기초율 산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끝나면은 이제 대망의 재정 방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금수리의 기본 원칙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 책 관련돼서 교재를 이북으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북으로 발행이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구입할 필요 없이 이북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무료입니다. 무료니까는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자료도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계리를 하면은 이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하고 KIFRS 1019하고 법인세법 3개가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시험에는 지금 연금계리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가시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재정검증하고 부담금 선출하셔야 되고 KIFRS 1019호에 의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리평가 보고서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비슷하고 시험 문제도 이제 DBO 산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관련돼서 이제 이 퇴직금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손비를 어떻게 인정되느냐, 그 금액도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좀 다르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할게요. 그 연금수리 부분을 보면은 연금수리라는 게 동떨어져 나온 학문이 아니고 보험수리에서 결론은 나온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수리하고 그 회계하고 겹쳐진 학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연금 계리에 적용되는 원리가 보험수리에도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모집단에 수렴한다.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심 극한 정리.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면은 경험률을 산출해서 적용해라. 표본이 충분히 크면은. 그래서 임금 상승률, 예상 퇴직률, 예상 사망률 등은 회사 경험 통계를 이용해 경험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망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통상 사망률은 표준율을 쓰고 퇴직률하고 임금 상승률만 경험률 산출해서 적용한다고 봅니다. 이건 두 번째 시간에 기초율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률하고 예상 사망률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료하고 부담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부담금, 노멀 코스트. 보험료가 노멀 코스트고, 확정급여 채무, AL, DBO, 그게 보험에서 말하는 책임준비금 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기호를 좀 달리 쓰고 산출 방식이 수지상등은 똑같은데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 일단 연금계리적 특성으로 정상 상태하고 극한 상태가 가정이 돼요. 이 두 개 가정이 뭐냐면, 정상 상태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나이가 들고 퇴직자가 발생하고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40세가 지금 10명이었는데 내년에도 40세가 또 10명, 40세, 41세가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39세가 또 40세 올라오는데 그때 또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연령 구조가 똑같아진다. 인력 구조가. 전년도하고. 전년도에 40세가 10명 있으면 올해도 10명, 내년에도 10명, 3년에도 10명. 그래서 퇴직자와 신규 입사자의 그 추이가 똑같아지는 걸 정상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정상 상태가 되면은 그 극한 상태가 또 돼요. 극한 상태라는 게 이게 똑같으니까 퇴직자가 발생하는 게 똑같겠죠. 그 퇴직금이 똑같고. 그러니까는 적립금에서
부담금하고 적립금의 이자로 그 급부금을 다 지급할 수 있게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극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극한 상태가 되면은 극한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수의평가와 지출평가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출평가는 저기 연금에서 베너핏이라고 B를 쓰고, 이거에 현재 가치한 VT, 이게 지출평가고, 수의평가는 부담금 낼 거고 PT 또는 NCT에 요거 VT 한 거 더하기 자산, 지금 현재 자산.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자산이 0시점에 현재 자산이 요만큼 있고 1, 2, 30점에서 매년 여기서 B가 발생할 거잖아요. B0, B1, B2, B3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고, P0, P1, P2, P3라는 부담금이 납입될 거고, 그러면 요거의 현재 가치한 거와 요거 금액이 요거의 현재 가치한 게 같다, 그 얘기예요. 정상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아주 축약해서 쓰면은, 이제 축약해서 쓰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B 이꼬르 P 더하기 F의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자가 붙은 건 1년 후잖아요. 1년 후. 요게 요로 가면 FI가 될 거고. 근데 우리 이 시점은 어디야? 0시점이잖아. 이건 1시점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1 플러스 I분의 1이 돼서 이게 같아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발생하는 급부금은 매년 납입하는 보험료, NC, 노멀 코스트하고 적립금의 이자, 현재 가치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와 보험료와 이자로 급부가 지급된다, 그 얘기예요. 극한 상태라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주면은 나중에 극한 상태가 뭐냐, 극한 방정식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F11. 응? F11. F10? 12. F10? 그래서 연금 수리와 보험 수리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연금 수리는 개별 회사로 산정을 하고, 보험 수리는 각 보험 상품별 가입자별로 산정을 해요. 수시 상등도 회사의 각 평가 시점별로 맞추면, 보험 수리는 각 보험 상품별로 가입하는 시점에 수시 상등이 맞도록 산출이 돼요. 그래서 회사는 적립기간별로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특별부담금 납입하고, 여기는 보험수리에서는 보험료 정해진 보험료만 납입이 되고, 그러니까 책임준비금도 각 평가 시점별로 이제 적립을 해야 되죠. 근데 연금술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조를 충족해야 돼요. 그리고 부채 산정은 KIFRS 1019호에 따르고,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이 연금술에서는 보험수리적 이익 손실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KIFRS로 가면은 기타 포괄로 가느냐, 아니면 장기급여는 단기 비용으로 하냐, 그 차이가 있고, 보험수리는 4차, 2차, B차가 있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산출 부분은, 수익률이 산출할 때 우리 원금에 대한 원금과 금액, 이거를 고려하는 게 있고, 원금과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고려하는 게 있어요. 수익률만 고려하는 게.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의미가. 금액 가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저기 같은 경우 F0는 F0.5,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아니다. 이게 F1이 됐잖아요, F1 가격은 F0가 1 플러스 R로 왔겠죠, 여기. 네. 납입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F0.5는 1 플러스 R에 0.5승 왔을 거고, X. 요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금액 가중은 평균 투자 금액분의 이익. 요렇게 생각하면 돼, 요렇게.
그 다음에 수익률 가중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가 R1 수익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R1 수익률은 F0분의 F0.5 마이너스 F1 하면은 빼기 1 하면은 이게 R1 수익률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R2 수익률은 F0.5분의 원금분의 F1 빼기 F0.5겠네. 여기 빼기 1 하면은 R2가 되겠네. 그쵸? 그럼 이제 이 연간 수익률은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R1 곱하기 1 플러스 R2. 복리 개념에 두 개가 약간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하디 수익률이라고 있는데, 하디 수익률은 기초 금액 더하기 기말 금액 빼기 기말 금액엔 이자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자를 빼면은 요게 뭐예요? 납입 원금이죠. 납입 원금. 중간에 돈 납입하는 거 있을 테니까 이걸 2로 나누면은 연간 금액이 돼요. 연간 금액. 연간 얼마가 있었느냐. 기시 기말이니까 거기에 이자를 뺐으니까는 연중 납입된 금액도 고려되고, 그거를 I를 이걸로 나눈 금액이 하디 수익률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하디 수익률이 그 사업자, 텐형 사업자 공시 수익률을 쓰여요. 텐형 사업자 공시. 여기 안에 점자가 1F. 1. 여기 1. 그러니까 기시 자산, 기말 자산. 기말 자산에는 연중 납입 금액이 들어올 테니까는. 요건 예시 자료인데, 금액 가중 수익률을 보면은 R은 연중 자산이 기초 입금 100만 원, 기초 평가 금액 100만 원, 손익 50만 원, 기말 평가에 150만 원. 그럼 기간 수익률은 100원에서 150만 원 됐으니까 50%. 그래서 기초에 200만 원이고 기초 평가에는 100에다 150 됐을 거에다가 200만 원 더하니까 350. 만약 70만 원이다 하면 손익 70만 원 마이너스 70이랑 기말 평가 280. 그 기간 수익률은 350에서 70만 원 손실 났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때 금액 가중 수익률은 100만 더하기 200만 나누기 2. 거기서 50만 빼기 70만, 20만. 그래서 마이너스 13%라고 33%라고 봅니다. 시간 가중 수익률은 50%가 20%잖아요. 1 플러스 50%, 1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빼기 1하면 9.54%. 여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서 그래요. 이거. 그 다음에 단순 수익률은 100만 더하기 200만 총 원금 분의 이익. 6.60%. 2번을 좀 다시 보면은 2번 수익률이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0.5성 나와서 헷갈렸을 텐데, 1 플러스 R의 제곱은 이 2년 왔잖아요. 2년 100만 원에서 150 됐고 280 됐고 280 됐고 여기에 200만 원 납입을 했었고, 예. 그때 1 플러스 R은 여기서 여기까지 1 플러스 R1 수익률, 여기서 여기까지 R2 수익률 1 플러스 R2. 그래서 R은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에 2분의 1승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거기 0.5가 붙은 거예요. 그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보험 수리 했던 부분은. 이제 연금 수리를 하든 보험 수리를 하든 우리가 이제 친해져야 될 게 있어요. 친해져야 될 게 뭐냐. 자, 10년 후 100원이 현재 100원일까요? 아니죠. 그럼 그 100원, 10년 후 100원의 가치는 얼마일까? 현재. 그러니까 10년 후 100원이 현재로 오면은 가치가 얼마가 될까? 네. 가치가 얼마가 될까?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계리사분이 하는 거는, 미래의 리스크나 미래의 금액을 예측해서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만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회계사분들이 하는 일은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금액을 가지고 현재의 이 회사라든가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계리사분들은 미래 거, 회계사분들은 과거 거. 그러면 이 10년 후 100원이 현재로 얼마일까를 낼 때, 여기 이제 다 생각할 때 결론은 I라는 이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자가. 그러면 I 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이자를 관련돼서 단순화 시켜가지고 약속을 해야 돼. 어떻게 쓰겠다라고. 안 그러면은 중구난방 쓰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약속된 값들이 또 계산할 때 편해요. 안 그러면 계산할 때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것도 산수기 때문에 산수가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약속한 게 이제 I라는 이자율을 써요. I. 이자가 이제 그 원금에 대해서 붙여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자. 그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자율. 그리고 우리는 다 복리라는 걸 가정할 거예요. 복리와 달리가 있는데, 복리는 저기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어 원금화되고 뭐 좀 어려운 말로 막 그렇게 써요. 뭐 산입되고 전화기간당 뭐 이율 저쪽 막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자가 원금이 돼가지고 원금이 돼서 다시 이자가 붙는 거. 그게 복리입니다. 달리는 이자에는 이자가 안 붙는다. 그래서 복리는 1 플러스 i의 n승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자가 붙는 거죠. 여기 원금 1이라는 금액이 있다고 치면, 그게 우리는 그냥 AN이라는 값으로 쓰고, 요게. 그 다음에, 아니지. AN이 대문자 AN인가? 헷갈린다. 이거 지워야 되겠다. 내가 헷갈린다. 그래서 1 플러스 IN이라는 값을 쓰고, 달리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NI라고 써요. 그러니까 원금 1에다가 이자가 붙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복리가 더 크고, 복리 이자율은 72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요게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2배 기간.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10%다 그러면 몇 년에 2배가 된다? 7년이면은 원금이 2배가 된다. 만약 5%,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자율 I라는 건 이자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1원이 1년 후가 되면은 I가 붙으니까는 1 플러스 I. 1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다시 또 1년이 되면은 1에 1 플러스 I의 이제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 0시점, 1시점. 이 반대 개념은 거의 이 D라는 개념은 안 써요. 할인율이라는 건, 우리 옷 사러 가면 20% 할인합니다. 20% 할인, 30% 할인, 그 개념. 우리 옷 살 때 100만원짜리 20% 할인한다 그러면 얼마예요? 80만원. 그거 어떻게 해요? 원금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이라고 하잖아. 할인율. 요렇게 해서 계산하잖아. 그래서 1 빼기 20% 할인하면, 그래서 100만원에다가 20% 할인하니까 80만원 이렇게 계산해. 여기 지금 하는 내용들이 수학적으로 막 접근해서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 우리 엄마 할머니도 다 계산해. 그거는 우리 엄마 할머니한테 가죠. 할머니 100만원 드릴게, 1년에 나한테 10% 이자 줘. 그러면 뭐 110만원 달라고? 금방 계산, 금방.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막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왜냐, 근데 우리는 그걸 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게 기호로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 쉽게. 근데 이 D는 별로 안 쓴다. 그래서 1 빼기 D 하면은 할인율인데, 이 D가 1 플러스 I분의 I지. 1 플러스 I. 요 D라는 개념이 있고, 또 개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1원이 현재 가치로 하면 얼마일까? 현재 가치로. 이거는 이제 현가율이라고 그래요. 현가율.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냐? 현가율을 쓸 거야. 현가율.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리사는 어떤 금액을 산정하다? 미래의 금액을 현재 시점에 공정 가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미래 금액의 현재 시점에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 이게 보험료고 준비금이라고. 이 공정 가치를 평가하는데, 요게 보험료고
준비금 이걸 평가하는 분들이에요. 이걸 평가. 그러니까는 미래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해야 되니까 현가율, 현재 가치 하는 율이다. 그럼 1원은 여기 i였는데 이제 계산하면 요 1원이 아주 쉽게 요 1 플러스 i가 1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이? 1 플러스 i가 여기 1 플러스 i1이 여기 1원이 되려면은 1 플러스 i의 분의 1에다 곱하기 원금 1 플러스 i잖아. 여기다 x를 곱해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x는 뭐야? 1 플러스 i분의 1.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v라고 표현해. v. 로버트 태권 v라고 표현한다. v. 그래서 여기서 1원은 이쪽으로 싹 가면 얼마다? v는 1 플러스 i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1원이랑 똑같잖아. 근데 1 빼기 d가 여기 현재 금액이잖아. 여기 현재 금액은 얼마? 이게 v잖아. 그래서 d는 반대로 1 빼기 v가 되고 요거는 1 플러스 i분의 i가 되고. 그러니까 d도 우리 거의 안 써요. d는 어디서 쓰냐? 보험 수리에서는 쓸 수 있어. 우리는 d 안 써. 우리가 쓰는 거는 요 i하고 요 v하고 요거 두 개. 요 두 개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v는 현가율, v는 그 다음에 d는 할인율, i는 이자율.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i를 할인율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는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재 가치율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연금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재 가치 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수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수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령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n 마이너스 1, x 플러스 n이라고 치면은 그때 위험률이 QX 플러스 1, QX 플러스 2, Q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QX의 의미는 X가 X 플러스 1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기는 X는 들어가고 X 플러스 1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험률의 정의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연금수리적으로 임금 상승률이나 적용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퇴직률하고. 그리고 이 기수 부분이 연금 수리에서는 그 급여는 베너핏이라고 했어요. 급여를 금액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임금의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 그래서 기수표 작성할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 이 임금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임금 기준에서 이 임금을 여기 임금 부분을 1로 만들면 그게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을 1로 만들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생존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연금계에서는 재직자가 됩니다. 재직자. 근데 요게 납입자. 일반적인 납입자. 우리가 연금수리가 보험수리할 때 납입자라고 해요. 근데 얘 납입자하고 나중에 얘 납입자가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요 납입자는 요 금액 기수 쓸 때, 요 납입자는 임금 기준일 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납입자라고 하지 않고 급부자라고 할 거예요. 급부자. 급부 대상자. 납입자라고 안 하고 급부 대상자. 급부 대상이 되는 사람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납입자는 얘네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임금에는 금액 기준이다. 그럼 요 S만 딱 떼버리면 돼요. S만. 그럼 똑같아지니까. 이게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외워놓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요 하나로 딱 통일해놓고 나중에 금액이다 그러면 요 S 다 떼버리면 되고, 임금이다 그러면 S 붙은 거 쓰면 돼요. 생존자는
또는 급부 대상자는 이제 요 납입자를 살짝 지울게요. 이제 얘를 납입자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LX, LX 플러스 1, LX 플러스 2, LX 플러스 3. 이거 쭉 가죠. 그냥 DX는 여기 LX는 1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DX는 이 LX에다가 QX 곱하고 이 DX 플러스 1은 LX 플러스 1에다가 QX 플러스 1. 여담으로 얘기하면은 이 QX가 X와 X 플러스 1 사이에 퇴직할 사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0세로 하나 딱 만들고 1세로 딱 만들고 2세로 딱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각 1년 단위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X 곱하기 QX가 DX, DX 플러스 LX 플러스 1, QX 플러스 1. 그러니까 DX 플러스 DX 플러스 N-1을 딱 만들어지고 항상 기수표 만들 때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생존 효과는 생존자 효과는 그래서 생존자 효과라고 했어요. 제가 납입자 효과, 급부대상자 납입자 효과라고 하고 생존자 효과는 LX에다가 VX 곱한 거 DX 플러스는 LX 플러스 1에다가 V의 X 플러스 1 곱한 거 그러니까 DX 플러스 2, DX 플러스 3, DX 플러스 N-1, DX 플러스 N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급부 효과는 기말급으로 통상 얘기를 해요. 기말급으로. 왜 기시급으로 얘기하기 어려울까요? 아직 퇴직 안 했으니까. 아니 여기 생존자 사망자 생존자라고 치면은 뭐 퇴직자도 똑같고 현우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기시급이 나오기 어려울까? 돈 줄 사람을 모르니까. 대상자는. 생각해봐. 여기 대상자 여기 DX도 있잖아. DX 있잖아. 반만 알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생각해봐. 이 DX는 알아. 얘 근데 언제 죽어? 언제 죽어?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 사이에 죽잖아. 근데 어느 놈이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라 돈 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시급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이론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 이 UDD에서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 죽은 놈을 여기서 돈 준다라는 게 말이 뭔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기말급. 그리고 그래서 퇴직금도 기말급이 좀 산출하기고 시험 문제 내기도 수월하다. 기시급은 이론적으로 좀 어렵다. 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놈한테 미리 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기시급은 이론적인 거다, 이론적. 그래서 기말급으로 하니까는 CX는 DX의 V의 X승, CX 플러스 1은 DX 플러스 1의 V의 X 플러스 1승. 그럼 DX 플러스가 CX가 요렇게 가는데 요게 하나씩 적어져 있죠, 하나씩. 얘는 플러스 1, 여기는 없고. 얘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2로 돼 있고 얘는 1이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래서 요게 가고 있다는 거 잘 봐야 돼요. 메커니즘은. 그래서 요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재정 방식의 산출식이 이제 한 번에 잡힐 거야.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걸 바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AX 앵글엔. 그 이게 DX분의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다. 근데 이 값이 바로 나오기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안 줘.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주고 푸는 거하고 이따 이것도 내가 다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타임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 탁 박혀서. 그래야지 나중에 재정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상품 개발 가면은 보험료비, 책임유무 산출하 그런 것들이 수월하게 풀려. 뭐든지 다 여기다 갖다 놓고 다 때려놓고 해야 돼. 다 때려놓고. 여기 쭉 써놓고 그냥 곱하기만 하는 거야, 곱하기만. 그러니까 CX까지 나왔어.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여기까지가 기본.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하는 이제 보험료 산출 시간 한번 봅시다. 자, 보험료 언제 내? 보험료. 20. P를 여기서 내지. 또 여기서 내잖아. P를. 여기 내 안 내? 아, 여기 만기니까 안 내. 아, 여기 만기라고 했죠. 만기. 여기는 만기. 2만기. 만기. 그러면 P는 이렇게 됐고 보험금은 언제 지급한다고 했어? 기말에. 여기에서 1원씩 기말에 지급하고 1원씩 지급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험료를 이제 산출하는 거야. 자, 이 P를 누가 내나 봅시다. P를 누가 내? P를. DX. DX가 내고 DX 플러스 1이 내고 DX 플러스 N-1 이 사람들 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수입평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한테? 보험금은 누가 받아? 보험금 1원을 CX. CX CX 플러스 N 마이너스 1까지. 1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요거 그 CX 플러스 N도 받을 것 같아. CX 플러스 N은 여기 저기 만기에는 주는 거 없어. 일단 만기 지급 없어. 만기 지급은 만기 지급 없어. 그래서 내 만기 여기 1 안 써놨잖아. 만기 지급한다는 얘기는 CX 플러스 N, DX 플러스 N이 받는 거야. 그거는 그걸 양로보험이라고. 양로보험. 그거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NX. 이게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고 여기는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고 따라서 P는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분의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PX 앵글은 MPX 앵글에는 여기 1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푸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풀어야 돼. 그 보험료 책임증명 산출 방법 설정. 바로 이걸 이제 다시 쓰면은 이걸 다시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W.X 앵글 M 분의 AX 앵글은 캐피탈 AX 앵글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시험 문제는 요거 주고 요거 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요거 안 준다고. 바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제 임금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퇴직연금을 할 거기 때문에 급여가 임금 베이스로 가요. 임금 베이스. 퇴직금은 뭐라고 써? 퇴직금은 뭐라고? 퇴직금은 곱하기 근속연수의 지급률 해당하는 지급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임금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다. 근데 시험 문제는 임금 가지고는 아직 안 낸 것 같아. 다 그냥 금액 기준으로 낸 것 같아. 왜냐면 임금이 복잡하거든. 풀려면 복잡해. 그래서 임금 기준에 이거는 금액 기준은 사람들 쉽게 이해하는데 임금 기준으로 가면은 약간 복잡하죠 그게. 그래서 임금 기준을 보면은 임금으로 따지면 여기는 SX고 여기는 S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SX 플러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M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기초라고 배우면은 이제 그건 다시 나오는데 요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SX 곱하기 1 플러스 BU에다가 1 플러스 승급률 요렇게 이제 풀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풀 거고. 그래서 SX 플러스 SX 플러스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임금이 있으니까는 이 임금 상승에 맞춰서 베이스업만 있다고 베이스. 여기서 이 BX 넣고 임금 상승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BU만 있다고. 임금 상승률은 BU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BU만 있다고 가정. 그러면은 얘는 이게 없어지고 BU가 되고 X 플러스 2는 SX의 1 플러스 BU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얘는 SX의
1 플러스 BU의 3승이 되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SX는 다 나오니까 여기 SX 여기 있고 SX 다 있고 그럼 남는 거 뭐만 나와? 얘만 남잖아, 얘. 얘만 어떻게 처리해주면은 그냥 SX로 다 곱해지겠네. 이해되죠? 지금 SX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버리면은 이 앞에 SX로 다 나오죠. SX가 있으니까는. 근데 여기에 처리할 게 1 플러스 BU 얘만 처리해주면 되네. 그쵸. 그래서 이 임금 반영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요 밑에서 잘 봐요. 여기 VX승이라면. 여기는 VX 플러스 1승이고 X 플러스 2승. 여기에다가 여기 다 1 플러스 BU에 다 X승을 곱해봐봐. 그러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BX승 1 플러스 1 플러스 BX 플러스 1승 SX를 BX승을 전부 다 곱하면은 똑같아지지. 그래서 1 플러스 I 1 플러스 BX승 1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B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승의 S 그 임금이 반영된 할인율 효과를 만들어요. 그럼 이 할인율 효과를 LX에다가 요 SVX를 곱하면 거기 SDX. 요거는 LX 플러스 1에다가 SVX 플러스 1을 곱하면은 SDX 플러스 1이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 무시하고 급여가 임금 기준이다 그러면은 임금 효과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지 SX로 다 빠져나오니까는. 그러면 요게 바뀌죠. 요게 어떻게 바뀌냐? 요거는 금액 기준이고 급여가 임금 기준인 경우에 수입 평가는 어떻게 돼? 수입 평가는 P에 SDX 더하기 SDX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SD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급부도 일단 저걸로 합시다. 이 급부도 임금 기준으로 이게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1에 일단 이것도 똑같을까? SCX 더하기 SCX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SCX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이렇게 된다고 쳐. 근데 요거는 일단 요게 같다라고 그냥 보고 일단은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지금 이거거든. 납입자 효과를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얘가 SNX 마이너스 SNX 플러스 N이 되니까 따라서 T는 SNX 마이너스 SNX 플러스 N 분의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돼요. 근데 이제 연금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정년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 퇴직 시 최종 임금의 1%를 매 근속연수당 매월 생존 시 지급한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정년퇴직의 최종 임금은 SY일 거고, 여기로 따지면 SX 플러스 N이고, 최종 임금의 몇 프로? 1%. 곱하기 매월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12일. 곱하기 근속연수 몇 년이야? X 플러스 M 마이너스 X니까. 곱하기, 이거 누구한테 줘? 곱하기. DX 플러스 N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급부자가 여기 S는 안 본다고, 여기는. 급부자. 여기에 곱하기 A 더블 닷 X 앵글 N. 근데 여기에 이제 요런 형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요게 DX가 여기 붙어야 돼. DX가. 요런 형태로 풀면은 요게 붙어야 되고, 요 형태로 풀면 이게 안 붙어. 근데 내가 지금 교재에는 요 형태로 풀어놔가지고 이게 붙여야 돼. 이따가 요거 설명해. 언제 붙여야 되고 언제 띄는가. 이게 나중에 되면은
본인들이 보면 약간 헷갈릴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막 이런 얘기 해놔가지고.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이거였는데. 응.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게 요 기수표를 이해하고, 요 생존자연과 요거는 급부기수다라고 생각을 해. 급부기수다. 급부기수. 그다음 납입기수는 얘로 생각하고, 납입기수.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몇 페이지야? 32페이지에 있는 것 같다. 32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앞서가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몇 페이지에 있냐면 32페이지가 아니고, 32페이지도 봐야 되고, 51, 52. 그쪽을 내가 지금 먼저 같이 설명을 했어요. 52페이지에 보면은, 52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있지, 이거. 5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그 SDX 기수 있죠? 그게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연금계리 할 때는, 그리고 상품개발할 때 똑같아요. 급부자연가하고 납입자연가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급부자에 대한 DX, 납입자에 대한 DX를 따로 가야 돼, 따로. 항상 따로 가는 생각을 가져야 돼. 두 개가 같지 않다. 그리고 우연히 같으면 여기 SX가 없으면 같잖아. 그럼 그때 같이 똑같이 쓰면 돼.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엑셀을 짤 때, 이거 엑셀 짜야 돼. 엑셀 짤 때 급부자에 대한 LX가 있고, 납입자에 대한 LX 프라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그렇게 살라. LX 프라임.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야 돼.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DX도 이 두 개로 나누겠죠. 급부 DX, 납입자 DX. 따로 있어. D 프라임 X로. 그래서 얘는 DX로 가고, 얘는 D 프라임 X로 가고, 얘는 NX로 가고, N 프라임 X로 가고. 그래서 연금계에도 이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무조건 나눠져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SX가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 SX가 없어지니까 여기 S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이 DX가 같아지는 거야. 급부자하고 납입자가 급부자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나중에 재정 방식 딱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누는구나. 나눠서 가야 되는구나. 납입자가 기수하고. 그래서 이해가 돼요. 혹시 여기 질문. 그래서 지금 연금계리 쪽에 기수 부분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그 연금계리 재정 방식에 납입자와 급부자에 대한 설명까지 끝낸 거예요, 지금. 이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페이지에 그게 있냐면은 32페이지에 지금 요 내용을 달아놨어요. 요 내용을 달아놨고 52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같이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DX는 현재 가치 시점이 언제예요? X 시점. 0 시점. 0시점. 얘는 지금 2시점이 아니고 현재 가치 시점이 저기 여기 0세 시점으로 되어 있다고. 0세 시점.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실무적으로나 저기 그 문제 풀 때는 여기가 VX가 아니라 V0, 여기가 V1, 여기가 V2, 여기가 V3 이렇게 써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지. 1 플러스 VX, V0니까는 여기 0승 들어오니까 1. 이쪽은 1승, 얘 1승, 그러니까 1승, X 없어.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까는 1 플러스 B, A, X승을 했어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0세 시점 현재 가치가 아니라 X세 시점 현재 가치로 바뀌게 되면 여기 이제 딱, 숫자 딱 맞아 떨어져. 얘하고가. 오케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저기 0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가 하는 게 아니라 X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가 된다. 얘 몇 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가 되어 있는 걸까? 이건 X. X세 시점으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얘는. 왜? 요 치워도 되지? 봐봐. A 더블 닷 X 앵글에는 뭐야? A 더블 닷 X 앵글에는
dx분의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이잖아. 응. 여기에 vx승 있고 여기 vx승 있잖아. 이거 날리면 어떻게 돼? x시점 현재가치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x세 시점으로 현재가치를 맞춰놨고 요것도 x세 시점이긴 한데 이거 풀이로 보면은 x세 시점은 다 지금 0세 시점으로 맞춰진 거라. 이 기수는 다 0세 시점으로 맞춰놓고 답은 x세 시점으로 현재가치가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도 아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문제는 요 형태로 풀려고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해져 있어. 이 형태로 돼 있어 지금. 이 형태로 안 돼 있고 문제는 풀 때. 그래서 문제 풀 때 요거와 요거 차이도 내가 연달할까? 아니 쉬었다 할까? 아까 요게 A 더블 닷 X 앵글을 썼는데 이게 연금이기 때문에 A 더블 닷 X 플러스 N에 12로 해야 됩니다. 요거 읽을 때 A 더블 닷라고 읽어요. A 더블 닷. A 더블 닷 X 앵글은 12. 그리고 이게 시험 이제 장 가면은 요게 매월 지급이 아니라 매년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요 12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A 더블 닷 X 플러스 N으로 바뀌고 12가 빠지고. 그래서 이게 연간 금액 기준이니까 요 연간 금액 시험 볼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A 더블 닷 XN을 쓸 때하고 NX가 여기 결과는 두 개는 같은데 언제는 요 DX가 붙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형태로 풀고 있기 때문에 이 급부자 여기 DX 나누기 DX 플러스 N이 돼야 돼요. 그게 왜 돼야 되는지를 그걸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는 놔둘까? 놔둘까? 지울까? 이거 지워도 되죠? 일단 요거는 좀 두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푼 이 밑에 그 없는 형태는 바로 푸는 경우 예를 들면은 아까 P가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수위평가 dx부터 수위평가 P의 SDX에 플러스 SDX 플러스 1 점점점 더하기 SDX 플러스 n-1 이코르 1 곱하기 CX 플러스 CX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CX 플러스 N. 따라서 P는 NX 마이너스 NX 플러스 N분의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여기에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A 더블 닷 X 앵글 N과 캐피탈 A X 앵글 N 1.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형태. 실무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요렇게가 나오는 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은, 이게 지출연가. 일시납 형태로 가져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입평가는 지출평가잖아요. 이 수입평가를 구하고 싶어요. 수입평가를 그래서 일시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입평가를 일시납이니까 AP라는 용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AP. 그러니까 AP가 그럼 어디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AP가. 저 AP를 누가 내요? 누가 내요? DX가 되잖아. 일시납 순보험료니까. 그때 보험료가 어떻게 돼? P 곱하기 SDX 더하기 점점점 SDX 플러스 M-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P는 일시납 순보험료 AP는 DX분의 P N S NX 마이너스 S NX 플러스 M-1로 떨어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데 P의 A 더블 닷 X 앵글 N 이걸 S를 여기다 표시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DX가 붙는 거야. 그 다음에 지출연가의 순보험료를 여기서 A, B라고 합시다. 일시납 순보험료는 A, B는 어떻게 돼? A, B는 누가 가지고 있어? 아니 DX가 가지고 있지.
CX 가지고 있지 않지. DX 가지고 있지. DX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마 가지고 있지? 1 곱하기 CX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X 플러스 M-1을 가지고 있죠. 네. 여기 M-1입니다. CX 플러스 M. 따라서 AB는 DX분의 CX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CX 플러스 M-1이 되죠. 이제 이게 여러분 아는 형태인 AX 앵글 N1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 AP 이꼬르 AB가 되잖아요. 그래서 P의 A 더블 닷 X 앵글 N은 AX 앵글 N1이라는 요식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P는 요게 되는 거야. 따라서 P.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기 DX가 들어가는 거야. DX가. 그래서 이 급부가 이제 이런 형태로 안 나오고 이런 형태가 이제 급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 급부를 보면은 A, B, DX는 A 곱하기 DX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N 곱하기 만약에 정년퇴직 시 최종 임금의 1% 곱하기 근속연수를 매월 생존 시 지급한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2 곱하기 N 곱하기 D X 플러스 N 곱하기 A 더블 닷 X 플러스 N에 12가 떨어진다. 그래서 A, B 이꼬로 요 DX가 쏙 요를 넘어서 여기 DX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도 요게 나오고 따라서 이거 이꼬로 이게 되는 거라고 이제 이거. 그래서 언제 밑에 DX가 붙고 언제는 DX 안 붙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시납 순보험료 형태로 표현된 값을 이용해서 수지상등을 맞춰버릴 때는 밑에 분모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수입평가는 바로 요거잖아. 는 지출평가. 이때는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도 DX가 있고 여기도 DX가 있기 때문에 지워지고 결론 이것만 남아. 근데 얘를 따로따로 풀 때는 DX가 다 밑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값이 맞다. 아니면 얘는 DX 넣어놓고 얘는 DX 안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틀렸다고. 응?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 그래서 DX, 그러니까 분모가 얘도 들어가면 얘도 들어가는 거고, 얘가 안 들어가면 얘도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 안 들어가는 형태가 이거, 들어가는 형태가 이거. 근데 지금 풀이는 다 이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요 형태, 요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써,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A, B라는 데 값으로 표현을 바꿔놓은 거야. 이게 A, B야, 이게 A, B. 이게 A, B라고, 이게. 그래서 AP 이꼬르 A, B. 그러니까 A, B가 그래서 이렇게 써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AP는 요거고, 요거에 들어와야 되고, AP 대신에. 요거까지, 오늘 한 내용 중에 요거까지 마스터가 됐으면은, 이제 재정 방식에 수월하게 풀 거야, 수월하게. 재정 방식에. 저기 ALM이 우리 기준서 보면은 기준서에 저기 154페이지 보시면은 문단 146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산 부채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써라. 제도나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자산 부채 대응 전략, 연금 보험이나 장수 수확 같은 그 밖의 기법을 사용해서 포함한다. 그래서 자산 부채 대응 전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자산 부채 관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뚱 떨어지게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연금 수리보다는 보험 수리 쪽에 가까운 개념인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자산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매칭 전략이 있고 두레이션 매칭 전략이 있고 면역화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거 현금으로 매칭 전략은 여기 보시면 0, 1, 2, 3기간 3기간 동안 CF1, CF2, CF3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현금 흐름이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거 매칭시켜버리면 그냥 끝나겠지. 근데 그 현실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지. 저기 퇴직금이 랜덤 베리어블인데 생각해. 퇴직자가 홍길동은 넌 2월 3일 나가, 홍삼동은 5월 7일 그 시간에 나가나?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퇴직자하고 퇴직금이라는 변수가 그게 맞는 뜻 표현인지 뭐냐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언제 어떻게 뜰지 모르는 값들이라고 걔네들이. 그러니까는 그런 현금 흐름 매칭을 할 수가 없지. 두 번째 이제 두레이션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가중 평균 만기를 맞춰가지고 매칭한 전략이 있고 면역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부채가 변동할 때 자산이 더 크게 변동한다라면은 면역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보험수리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기에서 시기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산출할지 값을 산출하면 산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레이션이 맥컬리 두레이션, 수정 두레이션, 유효 두레이션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컨베스티는 자산부채 대응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맥컬리 두레이션은 뭐냐면은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이런 걸 샀어. 이게 다 지금 채권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채권 샀는데 내가 돈을 넣었는데 대체 이게 언제 내 돈이 회수할지에 대한 가중평균 만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 CFO는 1년 걸리고 CF는 2년 걸리고 CF는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가중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현재 가치 금액에서 요거 다 현재 가치한 금액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여기 현재 가치한 금액 요거 서메이션 T는 1부터 N까지 CFT VT. 여기 I하고 그건 안 적을게요. V1, V2, V3는 이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V 쓰면은 그러면 이 금액 대비로 가중평균만 T 곱하기 CFT VT 하면은 이 채권 회수가 나오는 기간이 나오죠. 기간이. 그럼 이 단위가 이제 단위 잘 봐요. CFT는 1이죠. VT는 VT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율이잖아요. 율 0.017. 얘는 300원. 그러니까는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써보면은 얘는 300원 300원 곱하기 0.017 이는 풀러봐봐. 어떻게 돼? 그대로 하나만 있다고 치고 풀러봐. 1 단위가 뭐야? 단위가 1년 1년 곱하기 300원 곱하기 0.017 하면은 1년이란 연으로 떨어진다. 연으로. 그래서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산출할 때 보험 수리 쪽도 그렇지만 이제 기획부서 가는 사람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재무부 가는 부서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이런 단위 따지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요거 그대로 놓고 그대로 이렇게 지워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두레이션의 단위는 퍼센트가 아니라 연이다. 연. 그 다음에 수정 두레이션은 미분이에요. 미분. 한 번 미분. 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를 DI에 대해서 요 I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미분하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해? T 곱하기 CFT 곱하기 VT 플러스 1이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안 붙인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럼 요거는 자세히 보면은 다 똑같은데 얘 하나만 다르죠. 얘 하나만. 요거 미분하면 요거 맞아요? 서메이션이 빠졌다. 서메이션. 미분하면은 맞아요? 네. 미분 나보다 잘할 테니까. 그럼 T, CFT, VT 플러스 1이니까 얘하고 이렇게 비교 V 하나만 있으니까 맥컬리 두레이션 곱하기 V. 그러니까 얘도 단위가 뭐다? 년. 그다음에 유효 두레이션은 이거는 미분할 수 있고 이런 캐시플로우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미분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걸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직선의 기울기거든. 기울기다 보니까는 우리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I라고 치면 요건 PI가 될 거고 여기서 요만큼 하면은
요거는 I 플러스 델타 I가 되고, 여기는 I 마이너스 델타 I가 되고, 요거는 P I 플러스 델타 I, P I 마이너스 델타 I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쫙 연결해서 나누기, 요 기간으로 나누면은 기울기가 되죠. 그거 구한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 그 유어 듀레이션 문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컨벡시티가 뭐냐면은, 이게 채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 그러면은, 요게 변화율이거든, 변화율. 여기 변화율이잖아, 변화율. 미분이 변화율이잖아, 미분이. 맞죠? 미분이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을 구했는데, 보니까 요만큼 오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요 오차를 조정한 게 컨벡시티예요. 요게 오차를 조정한 게 컨벡시티예요. 그래서 컨벡시티는 미분한 거를 다시 미분 한 번 더. 그래서 수정 듀레이션을 한 번 더 미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미분. 그러니까는 T 플러스 CFT V T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이렇게 되면 이제 저기 3%에서 예를 들면은 3%에서 이게 4%가 됐다. 또는 2%가 됐다. 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 또는 변동률이 얼마냐를 문제를 내요. 문제를. 그 두 개의 조합이야. 두 개의 조합, 뭐뭐 조합해야 돼. 여기서 두 개 뭐뭐 조합해야 돼. 지금 3%에서 4%로 이율이 변동됐다. 그때 가격은 얼마냐, 또는 변동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뭘 조합을 해야 돼? 여기 있잖아. 가격 변화율이 뭐라고? 미분. 그게 어느 거야, 지금? 수정. 그 다음에 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또 조정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컨벡시티. 얘는 한 번 미분했고 얘는 두 번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는, 거기 불러봐, 빨리. 식이 어떻게 돼? 변동률. 변동률은,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I 더하기 0.5의 컨벡시티 곱하기 델타 I 제곱. 자, 여기는 이제 외우기 쉽게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수정 듀레이션 한 번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델타 I. 이제 0.5는 잠깐 두고 컨벡시티는 두 번 미분했잖아. 그냥 델타 I 제곱. 근데 얘를 0.5로 제곱했으니까 0.5로 나눠준다. 2분의 1. 그러니까 제곱했으니까 2분의 1로 나눠준다. 그래서 1을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외워보시라고. 그리고 요건 변동률. 여기다 가격을 곱하면은 변동금액. 원 이자율 때 가격. 여기 변동률이고, 변동금액은, 변동금액이 아니라 변동 후 가격. 변동 후 가격은 PI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요 변동률. 이러면은 채권 가격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이 지나면 이거하고 이거는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했으니까 이거 금방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변동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외워야 되잖아, 이거는.
근데 변동률하고 요거 구했으니까는 부호가 얘는 한 번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요. 얘는 두 번 미분했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수정 듀레이션에다가 한 번 했으니까 델타, 얘는 델타의 제곱. 근데 컨벡시티는 얘 제곱이 왔으니까 요를 2분의 1로 해서 또 1로 만들어주고 요 두 개 요렇게 해서 1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채권의 볼록성부터 해가지고 요게 나올 만한 거는 다 끝난 겁니다. 퇴직연금 채무평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실무적으로 가면은 퇴직금 규정이나 장기급여 규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산출해야 돼요. 이게 1년 구속당 30일 평균인가 한계다 이렇게 딱 주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밑에 예시를 들은 것처럼 뭐 2년 미만은 기간이 1이면은 지급 월수가 1개월 지급한다는 거예요. 30일 평균인가 한 달치. 2년 이상 기간이 1년당 지급 월수는 2개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30일 평균인가 한 개를 지급하는구나 1년 근속당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주고 1년 근속당 30일 평균인가 한 개를 지급한다. 뭐 두 개를 그렇게 이제 주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5년 초과 10년 이하는 근속연수 플러스 1, 10년 초과 15년 이하는 근속연수 플러스 2, 10년 초과는 근속연수 플러스 3.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급일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급일표. 그리고 데이터를 수령하게 되면은 받아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퇴직금이 뭐 곱하기 뭐냐면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별 지급률이었잖아요. 그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평균임금 받아야 되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다음 퇴직금 계산해야 되니까 퇴직금 기산일이 있어야 되죠. 입사일, 중간정산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군경력 가산이라든가 아니면 청원에 의한 휴가는 제외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생년월일하고 성별을 받는데 생년월일은 연령 계산에 필요하고 성별은 사망률에 따라서 우리 이제 기초율 쪽 뒤쪽 보면 이제 중도퇴직률하고 사망률에 이제 성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산정할 때 중복자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중복자 체크를 해야 돼요. 퇴사일, 퇴직사일 등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확인 사항 중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명부 오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확인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게 요 6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보면은 전년 말에 재직했는데 당년 말에